자, 오늘은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의 공통점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이 코인 다 이더리움 계열의 레이어2 계열에 있는 코인입니다. 레이어2라고 했을 때는 레이어1,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더리움이 레이어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레이어1은 이더리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A라는 지갑에서 이 B라는 지갑으로 이체를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좀 조용을 하고 침체된 상황이라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A라는 지갑에서 B라는 지갑으로 이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뭐 10분, 뭐 빠르면 5분 안에 이렇게 이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트랜잭션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더리움의 고질병이라고 하죠. 이체 시간이 30분에서 40분 그 이상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코인이 올라가서 빨리 내 지갑에 보관해놨던 코인을 빨리 이체를 시켜야 되는데 30분이 걸리고 40분이 걸리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겠죠. 그런 문제점을 보완을 한 게 바로 레이어2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이어2 계열에 있는 코인들은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레이어1, 이더리움에 대한 MV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나에 봤을 때 네트워크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트랜잭션 거래량이. 이렇게 트랜잭션 거래량이 크게 급증을 할 때는 보통 레이어2가 수혜를 받게 되면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3월 달에 저점을 찍게 되었었고 MVT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갑니다. 5월 달까지. 그렇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5월 달까지 정확하게 아비트럼도 바닥 130원 구간에서 220원까지 대략적으로 한 60%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옵티미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레이어2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아비트럼이고 코인베이스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코인베이스에서 운영하는 레이어2가 따로 있는데 그 레이어2는 바로 베이스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이스라고. 이 베이스 프로토콜, 베이스가 성장을 하게 됐잖아요. 레이어2가 성장을 하게 되면 각종의 생태계가 또 있어요. 이더리움은 마찬가지로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코인이지만 아비트럼도 마찬가지로 각 자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번외의 얘기이긴 하지만 좀 더 좀 이렇게 이제 활용을 돼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 베이스도 똑같은 레이어2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인베이스 안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베이스라는 토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데 베이스는 토큰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코인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생태계에 있는 코인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같이 급등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같이 보시게 되시면 똑같아요. 결국에는 급등하는 흐름들이 결국에는 이제 베이스 프로토콜에 대한 TVL이 올라갈수록 같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아비트럼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부분들 6월달에 급등했던 부분들은 베이스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4월달 5월달 아비트럼도 급등하게 되고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급등했던 이유가 결국에는 트랜잭션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더리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크게 급등을 보여줬을 때는 당연히 아비트럼도 똑같이 급등을 할 수 있구나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더리움에 대한 바닥 여부가 사실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이더리움의 실현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MVRV Z스코어 기준 하방 이제 바닥 구간을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사실은 이더리움의 바닥이 거의 형성된 것과 같아요. 파란 색깔 선이 보이시죠? 그리고 초록 색깔 박스가 밑에 보이실 거예요. 2019년도, 2022년도도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 선이 초록 색깔 박스에 닿았을 때 결국 바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어떤 코인의 영향을 받아요? 비트코인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을 해야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MVRV Z스코어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초록색깔 박스권이 닿았나요? 아니죠. 아직까지 닿지가 않았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점은 뭐냐면 이제 바닥이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해서 하락장의 끝물이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 번 더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바닥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은 혹시나 추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은 좀 더 참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이더리움이 이 당시에
한 10몇 프로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바닥 구간에서 이더리움 강하게 움직일 때 보게 되면 50% 60%씩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이더리움이 바닥을 형성을 하게 되고 더 크게 50% 60%까지도 급등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메이저가 조금 반등 나왔는데도 50%씩 반등 나와준 거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소한의 100% 이상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지금보다는 좀 이제 시장이 정말 바닥이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좀 이따가 옵티미즘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진짜 바닥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 50일선에 막힌 상황이잖아요. 파란 색깔 선이 50일선인데 기술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투매가 완벽하게 나왔던 위치가 145원에서 148원 위치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흐름만 그래도 잘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대략 140원에서 148원 요 사이드를 목표가로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옵티미즘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옵티미즘도 똑같은 레이어 2 계열이지만 어찌됐든 레이어 2 계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레이어 2가 아니라 인증 방식 자체가 틀리게 됩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아비텀이랑 옵티미즘이랑 똑같이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에는 다른 인증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좀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상승은 분명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 라인, 이전에 지지해줬던 지지 라인에 걸쳐져 있는 상황이고 혹여나 51선 구간들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고 검은색 라인들이 121선인데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적어도 200원에서 21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 들고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들 140원 위치에서 반드시 대응을 하셔야겠죠. 지지 라인을 이렇게 깨게 되면 투매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방이 열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40원 자리에서 대응을 하시고 한 번 더 움직이면 그래도 강세를 보였을 때 2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베이스 프로토콜에 대한 TBL이 올라가기 때문에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전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올라가면 어쨌든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예요. 얼마 안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보다 수배 정도, 수배 이렇게 터졌던 부분들이고 내려오면서도 어쨌든 이 당시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여기에 매물들이 많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래량이 많이 쏠렸던 구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이전에 선을 다 그어 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보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딱 지지를 해주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현재 위치에서 한 번 더 급등한다라고 했을 때는 900원대, 900원에서 950원 사이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라운드 피겨 구간이 1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든 옵티미즘이든 아비트럼이든 뭐 유니삽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모든 코인들은 이더리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결국 어떤 코인을 들고 계시던 비트와 이더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고정 댓글란에 저희 구독자방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최근 일단은 여러분들께도 제가 잠깐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알트코인들 움직이는 건 솔직히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 어찌됐든 코인베이스 CEO나 코인베이스 자체적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이 바닥이다, 매수 의견 드린다 라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레포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점은 솔직히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약세장의 마지막 4분의 1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4분의 1 구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지금이 완전하게 무조건 바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닥인 것 같긴 하지만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어쨌든 지금 이들도 다른 전문가분들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하긴 어렵다라는 게 지배적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하락장의 끝물이란 것은 맞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혹은 신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시장 바닥이잖아요. 그러면 뭐 이더리움도 이제 탄력 있게 움직이면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코인보다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제 진짜 지금 다들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진짜 제가 생각하는 그 바닥은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바닥이 진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께 바닥을 또 잡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상승장이 시작되고 크게 막 움직이면 가장 탄력 있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예요?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짜 바닥이 나오게 되면 비트코인만큼은 꼭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올라가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물론 민코인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뭐 1000% 10,000% 올라가는 말도 안 되는 코인들도 있지만 그런 거 제외하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코인은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바닥 진짜 나오면 꼭 한번 체크해서 보시기 바라고 비중이나 이런 것들도 나눠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구독자방도 꼭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